2025년 하반기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은 결국 타이밍의 게임입니다. 길이 열릴 때는 한 발 먼저 내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생 그래프로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우주 남택수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 사주로 해석해보면 천간을목이 지지의 사화를 만나는 구조입니다. 즉 목생화로 나의 생각과 기획이 드러나는 확산력이 강력한 연도가 됐죠. 그로 인해 올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콘텐츠로 인한 반응이 번지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캐대헌 같은 경우가 왜 떴을까요? 그게 바로 콘텐츠가 확산하는 콘텐츠로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면 목 자체가 타버려서 소진될 위험이 있죠. 이럴 때는 수의 기운으로 온도를 낮추고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사주에서 수는 지혜와 정보, 학습과 분석을 의미합니다. 숫자와 현금 흐름 관리,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 점검으로 수가 목을 보강하면서 수극화로 화를 조절해서 과열을 막는 거예요. 을사년의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요? 절기상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면서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금극목, 금생수의 흐름으로 봄, 여름 동안 확산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정리되고 선별됩니다. 표면적 화려함보다 실제 실속과 컨텐츠에 대한 힘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대운과 세운을 볼 때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첫째, 오행의 상성관계에서 내가 생을 받는 흐름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자연스러운 순환에서 나를 도와준 에너지가 들어오는 시기라면 외부 자원과 사람들이 나를 밀어주게 됩니다. 이런 때에는 망설이지 말고 깃발을 꽂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찾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계약, 상표 등록, 도메인 확보, 법인 설립, 핵심 카테고리 선점으로 방향을 고정하는 선언, 난 이쪽으로 간다. 밀어주는 걸 만들어 놓는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스타트가 됩니다. 두 번째, 반대로 내가 생을 해주어서 내가 조력자 같은 흐름이라면 내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럴 때 모델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운영 주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자동화와 아웃소싱으로 여러 곳으로 에너지 누수를 철저히 막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빠르게 런칭화돼 운영은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내가 뭔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에너지가 고갈되겠죠? 이 고갈될 거를 누군가의 덕을 못 보는 구간에서는 운이 있을 때는 남의 도움을 그냥 받겠지만 안 되니까 외주로 받아서라도 이 구조를 짜는 게 기술이 됩니다. 지지의 관점에서 하반기 체크포인트 보겠습니다. 진로 전환, 거주지 이전, 업태 변경, 이런 급격한 변화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 원국에 해수를 갖고 있거나 이번 년의 하반기 운에서 이러한 사화와 트러블이 나는 구간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연도의 하반기에 특히 변동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게 돼요. 이럴 때 사업이 의외로 해볼 만한 게 온라인 중심형 구조입니다. 사화와 이번 하반기에 깨지거나 붙거나 문제가 발생할 이런 요소들이 매달마다 있거든요. 아마 8, 9, 10, 11, 12, 1월달 동안 이번 연도에 많은 변동 변화들과 트러블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서게 돼 있어요. 하반기에 많은 짜증 혹은 피곤함, 불안정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나 창업을 하실 분들은 이번 연에 짜증나는 게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그러니 차라리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계획을 짜는 게 이번 하반기의 꿀팁입니다. 이제 일간 오행별로 구체적인 운용 전략을 보겠습니다. 간목, 을목, 일간이신 분들은 을사년 하반기에 목의 확산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죠. 하지만 목이 화를 생하는 과정에서 번아웃이 빠르게 올 수 있으니 수의 기운을 보충해야 됩니다. 테스트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면서 불길에 급한 마음을 다스리면서 다독다독 하는 게 필요하죠. 이럴 때 갑, 을목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한 방에 승부를 보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갑, 을목 분들은 11월, 12월까지 남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반기에 가을, 겨울에 금수의 기운이 접어드니까 그동안의 성장 결과물들을 확고히 다져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화려한 확장이나 한방보다 탄탄하게 확정된 데이터베이스를 세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구조를 새로 개발하고 새로 만드는 구간입니다. 병화와 정화 일관이신 분들은 존재감과 영업력을 폭발적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목생화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내가 드러나는 구간이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잘 된다고 해서 재고나 운영비를 무작정 확정하시면 좀 위험해집니다. 이게 사화년도의 핵심인데요. 사화는 드러나서 확장될 것 같은 게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에요. 늘리지만 좀 천천히 이런 식으로 관리를 잘한다는 느낌이 병정화에게 꼭 필요합니다. 실은 병정화 분들이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긍정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나중에 좀 모자라게 돼서 좋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한 만큼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병정화에게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무토와 기토 일간이신 분들은 목국토의 영향으로 변화 요구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생토의 도움으로 좋은 쪽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패키지로 만들거나 전문 컨설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발현이 남 혹은 나의 내재된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무기토들은 원래 해야 그래 내 생각이 맞나? 이러다 못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누군가랑 엮여서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까 전에 가불목은 외주를 주는 건데 이건 관계를 꼭 의미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외주 주고 안 되면 딴 데 쓰면 되죠. 근데 무기토는 누군가와 엮여서 움직이는 게 운에서 월등하게 중요합니다. 경금과 신금일간이신 분들은 화급금의 영향으로 고객 응대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경신금이 가을 겨울에 세지다 보니까 그냥 말을 했는데 손님들이나 거래처들이 되게 세게 말하는 것 같고 대화가 되게 딱딱 끊어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 착한 척하기, 저는 이거를 2013, 14년 해보고 되게 효율을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손님이 10분 늦었어요. 그럼 제가 뭐야 왜 늦고 난리야 진짜, 그럼 미리 말을 해주던가 이래야 되는 거를 오시느라 되게 힘드셨나봐요. 여기 찾기 되게 힘드셨죠? 이러면 손님이 아니에요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경신금 친구들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경신금 친구들이 대화의 테크닉으로 이 상황을 뛰어넘는 게 오히려 좋은 기술이 된다는 거. 이번 가을 겨울 하반기 때 들어온 기회를 복차지 않도록 이런 따뜻한 말의 기술을 익히는 게 기술이 됩니다. 임수와 계수 일간이신 분들은 수생목의 과정에서 자신의 에너지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금생수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목을 키우고 목은 또 화를 밀어준다. 화가 커지니까 내가 더 피곤해지는, 나만 계속 피곤해지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를 받아들이세요. 굳이 임수분들은 누구한테 뭔가 부탁을 안 하고 내가 하지 뭐 약간 이럴 거거든요. 이건 이거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자르는 게 임수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계수분들은 어차피 이제 알아서 눈치껏 잘할 거니까 걱정 안 해요. 실제 27년간 상담하면서 자주 목격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극관계랑이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금일간인데 주변 환경이 화인 분들이 많아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금과 화는 극관계잖아요. 손님들의 문제, 고객 응대나 이런 문제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터져요. 운의 구조로 충이 발생하는 게 사업의 사건으로 발생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둘이서 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눠서 각자 2층, 3층 이렇게 일하는 게 차라리 좋은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목일간인데 수생목으로 생을 충분히 받는 흐름인데도 수를 계속 받으니까 목 입장에서 이게 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완벽주의 성향들이 계속 나오면서 대화라와 고민을 엄청 많이 해서 회의만 하고 앉았어요. 근데 기회의 창이 그렇게 기다려주나요? 그래서 목생화의 타이밍이 놓치면 생각보다 다음 기회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수가 있다는 게 목한테 좋긴 하지만 완전하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스타트할 땐 좋은데 좀 더 운이 좋아지면 결국은 화로 갈아타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무토나 기토 일간인데 원국의 금이 과다하다. 그럼 토생금이 과도하면 토가 밀어주긴 하지만 토의 힘이 줄어들겠죠? 이런 분들이 프랜차이즈들 많이 하다가 남 좋은 일 시키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권장하진 않지만 동업을 하거나 다른 분 가게에서 도와주면서 내가 그런 구조를 익힐 때까지 좀 시간을 할애하면서 경험을 쌓는 기간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토인 분들이 끌어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바로 끌어오르지 말고 웬만하면 시간을 좀 두고 연습 좀 하다가 그 다음 시작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나의 일간을 대운이 나를 도와주는지 연도가 나를 도와주는지. 충이 되는 구간이 많을 때는 좀 참으시고, 특히 하반기 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머릿속에 복잡한 상황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느낌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게 남을 도와주면서 연습을 할 건지 관리를 잘할 건지 나의 카테고리를 생각을 한다면 변화 때마다 맨날 옮기는 무의미한 상황들을 안 만드실 거예요. 오행의 상생상극, 천간지지의 상호작용, 대운세운과 변화 패턴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돈을 넣을지 그리고 누군가랑 붙을지 이런 거를 당연히 알게 되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것이 바로 사주를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변화의 시대에는요, 하루하루 그 트렌드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어느 구간에 노력하는 사람과 어느 구간에 행동하는 사람으로 각자의 사주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 상담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봐요. 문제가 없는데 하필이면 나쁜 때에서 고생하다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시작부터 그냥 했더니 되더라. 난 원래 능력이 있나 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다
타이밍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을사년 하반기는 과도한 화의 기운을 수로 조절하는 공부를 하는 시기로 느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 공부하는 시기를 느끼시고요. 두 번째로 변동도 진짜로 내게 맞는 변동인 건가, 수직이동인 건가, 수평이동인 건가를 꼭 확인을 하십시오. 이번 하반기 같은 때에 수평이동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2025년에 꼭 필요한 목의 성장 에너지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발현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우추 남택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두의 성공적인 창업과 풍요로운 하반기를 응원하겠습니다.